여러분,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이상하게 더 피곤했던 날 있지 않으셨나요? 분명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일도 안 했고, 운동도 안 했고, 누구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오늘 뭐 했지? 시간 또 날렸네.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지?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더 지쳐 있습니다. 분명 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죄책감만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도 피곤했던 이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마음이 무너졌던 이유. 그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쉰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당신의 뇌에게는 가장 고된 노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쉬어도 괜찮다. 번아웃이면 멈춰야 한다. 자책하지 말고 나를 돌봐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놓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왜 쉬고 있는데도 고통스러운지,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더 불안해지는지, 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회복이 아니라 자책으로 끝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면 우리는 결국 같은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문제인가 보다.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은 조금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뇌는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켜집니다. 그리고 그 회로가 켜지는 순간 뇌는 당신을 쉬게 두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해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처음으로 강하게 보여준 발견이 있습니다. 2001년 워싱턴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마커스 레이클 연구팀은 fMRI 실험을 하다가 예상 밖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참가자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 뇌의 특정 영역이 켜집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요.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연구팀이 참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 상식적으로는 이때 뇌가 조용해져야 합니다.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과제가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꺼져야 할 뇌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영역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연구팀도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뇌도 쉰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뇌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이클 연구팀은 이 회로에 이름을 붙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기본값처럼 켜지는 뇌의 모드입니다. 이 발견은 당시 신경과학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결코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뇌는 바깥 세상을 끄고 안쪽 세상을 켭니다. 그리고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왜 또 미뤘지? 내일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혹시 나는 계속 이렇게 살게 되는 건 아닐까?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조용히 당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쉬는 시간인데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상대로 끝없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곤한 겁니다. 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쉬는 줄 알았던 시간에 내가 당신을 붙잡고 계속 질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DMN이 무조건 나쁜 회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DMN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회로입니다. 샤워하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 있으시죠? 산책하다가 막혔던 고민에 답이 떠오른 적도 있을 겁니다. 혼자 멍하니 있다가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DMN과 관련이 있습니다. DMN은 창의성, 자기 성찰, 감정 처리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로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일하느냐입니다. DMN을 요리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에 좋은 재료가 있으면 요리사는 멋진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읽은 책, 나눈 대화, 작게라도 끝낸 일, 산책하며 본 풍경, 내가 선택해서 해낸 경험,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뇌는 그 재료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생각과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리사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빈 냉장고 앞에서 가장 오래 남아있던 재료를 꺼냅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어제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지? 그 순간 휴식은 회복이 아니라 자기 비난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일은 계속 파일을 열어둡니다. 문제는 우리의 하루에 이 미완료 파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운동 시작해야 하는데, 책 읽어야 하는데, 방 정리해야 하는데, 답장해야 하는데, 공부해야 하는데, 일찍 자야 하는데, 내 인생도 좀 바꿔야 하는데,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 뇌 안에서는 계속 알림이 울립니다. 운동 미완료, 공부 미완료, 정리 미완료, 연락 미완료, 인생 계획 미완료. 화면은 꺼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백그라운드에서는 수십 개의 창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잃습니다. 겉으로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창이 켜져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는데, 저것도 미뤘는데, 또 안 했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항상 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무것도 안 함은 가장 고된 정신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뇌는 나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머릿속에서는 미완료 알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의 회로는 계속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길어지면 세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무기력이 학습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루 쉬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못합니다. 그 다음 날도 미룹니다. 그리고 또 자책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뭘 해도 오래 못 가. 이 과정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단순한 행동이었던 것이 점점 정체성으로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오늘 못했다였는데 나중에는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다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루를 망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망친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뇌가 반복된 경험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도 안 된다. 시도해도 실패한다. 그러니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뇌가 베어버리면 기회가 와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야. 이게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창문 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책 한 줄 읽기, 접시 하나 치우기, 5분 걷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행동의 크기보다 그 행동이 주는 신호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 이 신호가 들어가는 순간 뇌는 당신을 완전히 멈춘 사람으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하루가 아니라 작게라도 개입한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개입 하나가 무너진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져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이 생기면 시작해야지. 컨디션이 좋아지면 해봐야지. 마음이 정리되면 움직여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움직여야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시작해야 의욕이 조금 생깁니다. 작게라도 해봐야 마음이 정리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먼저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리를 실제 임상에서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쉬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쇼츠를 넘기고, 릴스를 넘기고, 영상을 계속 봅니다. 그 순간에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자극이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카메라를 돌릴 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난이 잠깐 멈춥니다. 미완료 알림이 잠깐 조용해집니다. 불안이 잠깐 가려집니다. 그런데 이건 회복이 아닙니다. 잠깐 마취에 가깝습니다. 진짜 휴식은 내가 다시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망쳤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어도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진짜 안 되나 봐. 오늘은 끝났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 작은 점 하나만 찍어보세요. 물 한 잔, 창문 열기. 책 한 줄, 접시 하나. 산책 5분. 메모 한 문장. 그 작은 점 하나가 뇌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버려진 날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은 대단한 하루들만 모여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한 것 같은 날에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끝내 해낸 경험들이 사람을 지탱합니다. 좋은 날에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날에 작은 것 하나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다른 증거를 남깁니다. 나는 무너져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 증거가 쌓이면 사람이 바뀝니다. 정체성은 말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달라질 거야. 이 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강한 것은 행동의 증거입니다. 내가 오늘 5분 걸었다면 뇌는 나를 완전히 멈춘 사람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책 한 줄을 읽었다면 뇌는 나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었다면 뇌는 오늘을 완전히 포기한 날로만 기록할 수 없습니다. 작은 행동은 작아 보여도 뇌에게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생각에 대한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박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 뭐라도 됩니다. 완벽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확신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게라도 했기 때문에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대면에게 새로운 재료를 주고 미완료된 파일 하나를 닫고 학습된 무기력의 회로에 균열을 내고 내가 내 삶을 다시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시킵니다.